네, 꾸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통상 여러분들 1월 달이 되면요,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요걸 준비하시느라고 연말정산 환급 받으시려고 굉장히 분주한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카드며 의료비며 교육비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요즘에는 뭐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겼죠. 그래서 별로 큰 노력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죠.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이요, 2월 달에 받게 될 연말정산 액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세요. 그다지 흡족한 액수가 아니라서 많이들 실망을 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받은 직장인 1인당 63만 원 정도인 것을 보면요, 이제는 이게 13월에 월급이라고 옛날에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3월에 용돈 수준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만족스럽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어떻게 하면 좀 늘려볼까라는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금융상품,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IRP의 가입 대상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내가 직장인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17년도 7월 26일부터는요, 직장인,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공무원, 그 다음에 군인, 의사, 변호사, 프리랜서, 소득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즉 과거처럼 뭐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은 이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울러서 가입 기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 한 곳에 한 계좌씩 복수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하나, 증권사에 하나, 보험사에 하나 이렇게 가입이 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납입 한도는 정해져 있겠죠. 가입 기간과 그러면 납입 금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계좌를 만드시고 나서 요즘에는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이 퇴직금을 그냥 일반 계좌에서 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IRP라는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회사가 퇴직금을 IRP의 계좌에다가 이렇게 송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5년 이내여도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 금액 한도는요, 뭐 전 금융기관에 내가 3개를 갖고 있다 해도 연 1,8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할 수가 있으면서, 그럼 퇴직금은 퇴직 1,800을 좀 납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퇴직금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퇴직금을 1억 받으실 수도 있고 2억 받으실 수 있는데, 그 퇴직금을 IRP에다 받으실 때는요, 그 금액 제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만약에 IRP에다가 퇴직금을 받지 않고 일반 계좌에다 퇴직금을 받으신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 IRP 계좌에다가 60일 안에 입금을 해 주시면은 세금 혜택이 또 가는 게 있으니까, 그건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절세 혜택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 3단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입 단계가 되겠죠. 부담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의 절세 혜택은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입금 한도는 1,800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연봉은 5,500만 원이 미만이신 분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요, 세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혜택 금액이 여러분들 16.5%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요, 700만 원을 납입하시면 115만 원 정도를 이듬해에 반드시 돌려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연봉으로 5,500만 원 이상, 또 자영업은 4천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13.2%. 그래서 16.5%보다는 작은 92만 4천 원 정도를 받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내가 700만 원 정도를 넣고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매년 예를 들어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세액공제를 700만 원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이 있다면요, IRP하고 합산금액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는 아래 도표를 통해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데 케이스 1번부터 케이스 7번까지 한번 보세요. 케이스 1번에서 여러분들 연금저축을 내가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 IRP만 700만 원을 넣으면요, 700만 원 다 세액공제를 해줍니다만, 케이스가 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연금저축에다만 70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IRP에다 하나도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액공제 금액은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요, 400만 원이 한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 부족분 300만 원을 IRP에 채워서 700만 원을 받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금저축을 안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IRP에다가만 700만 원을 전량 납입을 해 주시면은 700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절세 혜택은요, 적립금 운용 단계에서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55세 이후에 연금 등으로 수령하지 않는 이상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이를 통상 55세 이후로 좀 밀어놓는다, 그래서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3단계 혜택은요, 적립금 수령 단계에서의 혜택인데요, 이때는 연금으로 받느냐 연금 외로 받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표를 통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IRP에다가 열심히 이제 돈을 불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5세 이후에 이제 적립금을 인출을 하시게 됐을 때 이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 IRP 계좌에 제가 회사에서 넣어준 퇴직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퇴직소득, 이거는 회사에서 나한테 넣어준 퇴직금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돈의 꼬리표라고 보면 IRP로 이전한 퇴직금이죠. 이때는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퇴직금을 갖다가 일반 계좌로 받으면요,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갖다가 IRP에다가 일단 입금을 시키잖아요. 그럼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떼느냐면, 내가 인출할 때마다 10년 이내로 인출을 하겠다 그러면 원래 당초에 계산이 됐던 퇴직소득세의 70%만 그 퇴직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 퇴직소득을 절대로 IRP에다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유가 있겠죠. 돈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얘기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퇴직소득을 IRP에다가 넣고 매년 이렇게 수령하시면 퇴직소득세가 10년 이내면 70%만 퇴직소득세를 받겠다,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만 받겠다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금으로 안 받고 나는 연금 외수령으로 한꺼번에 또 받겠다, IRP에서, 그 경우에는요, 원래 당초에 계산이 됐던 100%의 퇴직소득세를 다 내게끔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쌓여 있는 돈 중에서 퇴직금은 거기 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제 700만 원 1년에 1800까지 이제 한도를 넣으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1800까지 넣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고요. 내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돈을 넣으신 분들이 있고, 또 그거보다 또 돈을 더 넣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세액공제를 안 받는 경우가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돈을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때 연금소득세를 납입부를 하시는 거고, 세액공제 안 받은 건요, 오바되는 700만 원 오바되는 건요, 세금이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용수익인데요. 이거는 개인부담금이나 이연된 퇴직소득에서 퇴직금이나 불입금에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나 수익이 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인출을 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를 뗀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세금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1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연금소득세. 자, 퇴직금을 갖다가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시잖아요.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감면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나왔다. 그런데 나는 IRP에서 수령한다. 그러면 700만 원만 나눠서 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700만 원하고 거기에다가 운용수익 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5.5에서 3.3%의 세금을 떼는데, 이게 이제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로 원천징수가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이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로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1,200만 원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 물론 나는 아무 소득도 없고 그냥 이 연금소득만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더 받으셔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타 소득세인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합니다. 개인 부담금을 만약에 연금 외의 수당, 개인 부담금 있죠? 내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든 돈이나 운용수익을요, 한꺼번에 내가 돈 필요하다고 확 찾잖아요. 그러면요, 운용수익 일시금의 16.5%까지 기타 소득세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이 부분은 명심해서 절대적으로 연금으로 좀 수령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IRP에 대한 인출 순서는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인출이 되는지 내가 마음대로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인출 순서도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받을 때 연금을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을 먼저 비과세 되는 거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해서 퇴직금 중 여러분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IRP에다 넣은 거 있죠? 이거를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해서 이연퇴직이라고 해서 요 금액을 또 받고요. 세 번째는 세액공제 원금이죠. 내가 세액공제 받은 700만 원에 세액공제 받은 거, 이거는 연금소득세에서 떼는 거를 세 번째로 받고요. 네 번째는요, 이연퇴직소득세나 아니면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운용 수익 부분을 별도로 연금소득세로 부과를 한다. 그래서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인출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의 절세 혜택을 납입 시점, 운용 시점, 수령 시점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어요? IRP를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목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불입한 다음에 만일 55세 이전에 중도에 해약을 하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6.5%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5,500만 원 연봉이 넘던가 종합소득 금액으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였죠. 그러면 16.5%를 또 내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김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은요, 매년 세액공제를 통해서 절세 혜택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는 최적의 상품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